자, 이번 영상은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기관 투자자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확실히 코스피에서도 작정하고 들어온다면 코스피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코스피보다도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코스닥에서 기관 수급인 것 같습니다. 급등주가 탄생하는 과정은 이 기관의 수급에 있습니다. 무조건 기관이 들어왔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먹을 자리를 만들어주냐, 지금이 중요한 자리냐, 지금 들어갔을 때 또는 공략 예정 중일 때 먹을 자리가 남아있냐를 보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기관이 샀다고 들어가다가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이 기관 쪽에서 산다 하더라도 며칠 있다가 바로 팔고, 살 때는 분위기가 좋지만 또 팔 때는 분위기가 한 방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두신다면은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무 고점 종목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급등주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 번째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하며 거래량을 동반해서 전 고점 돌파와 추세가 살아난다면 어떤 종목이든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우선으로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월 31일. 저는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관의 수급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이 거래량입니다. 3월 31일. 뜬금없는 상한가. 31일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는데 기관의 수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있었으며 오직 거래량으로만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의 수급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SK바이오랜드 같은 이런 종목들, 기관의 수급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대금 상위에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 거래량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관 수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수 차트가 기관이 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반 종목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 수급이라면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챙겨봐야 될 게 있다면 잠정 투자자에 뜨는 수급 주체인 보험과 투신, 그리고 연기금 정도,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으며, 여기서 덧붙이자면 사모펀드까지, 사모펀드 단독으로 들어온다면은 그게 그냥 단기간에 올랐다가 그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같이 쌍거리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로 작용이 되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딱히 눈에 보이는 게 금요일 수급 상위가 셀트리온, 시젠, 동진세미캠, 그리고 그 뒤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을 해드렸는데, 기관 쪽에서 작정하고서 이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봤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자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수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반도체주들, 이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기관의 엄청난 매수량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크윙, 이게 평소에 무겁다면 무거운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13,000원 정도에서 17,650원까지, 원익 IPS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때리니까 이게 28,000원에서 32,000원까지 거의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 수급은 아무리 무거운 종목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먹으면은 10%, 정말 많이 먹으면은 한 20% 수익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들어온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먹을 수 있는 자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레고캠 바이오, 이 종목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5만원에서 벌써 61,300원까지
20% 시세가 나왔습니다. 20%가 나온 상태에서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뚫어준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 전 고점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이것도 어디까지 상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특성이 있는데 바로 올려주지 않고서 매집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좀 종목마다 보면은 일부러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 매물대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 장 끝나고 보면은 기관 투자자 순매수가 찍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물량을 매수했다가 그 물량의 매수가 다 된 다음에 주가를 끊임없이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작년 8월까지 완전히 추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왜 살아났는지, 35,000원 배당락이 발생해서 이 가격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8월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화면이 렉이 걸려서 다시 켰는데 이렇게 8월까지 내려보시면은 약간 렉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28일. 그냥 이때 보시면은 그 전까지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그동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이렇게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다. 2019년 8월 28일. 8월 28일이 이쯤입니다. 이쯤 정확히 저점 근처. 최저점이 나온 다다음 날 8월 28일 수요일, 이때 시가가 36,700원. 근데 기관 투자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 죽었던 종목이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얘들의 특성은 이 쌍거리 매수가 계속 가진 않습니다. 길어야지 3일, 정말 길어야지 뭐 5일, 6일. 이 수급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얘들의 역할은 단기간에 그 분위기를 좀 끌어주는 거, 죽은 주식을 살려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죽은 주식을 살렸다가 얘들은 보통 많이 들어와봤자 3거래일에서 5거래일 그 정도 들어오면서 죽었던 종목에, 아니면 가야 될 종목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활기를 불어 넣은 다음에 이게 유지가 될 때, 그때부터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들 특성상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들어왔다고 치면은 그 뒤부터는 좀 매수가 뚝 끊기면서 이런 식으로 매도가 약간 나올 수 있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면 다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줍니다. 무조건 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3거래일에서 5거래일 들어왔다가 또 쉬었다가 그 쉬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은 2차 상승, 3차 상승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6,000원에서 들어와서 이게 단기간에 56,000원까지, 36,000원에서 56,000원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주었으며 당연히 상승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적당히 활용해서 먹고 빠지거나 무조건 버틴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살아났을 때, 활기를 찾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도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2019년 11월 이때부터 황금선을 깨면서 주가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보시면은 딱 봐도 기관 투자자의 계속적인 매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휘청이긴 했지만 결국에 이때부터 증시가 대폭락장일 때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 강력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이게 방어율이 정말 좋았는데 이때 쭉 올려보시면은 이때부터 또 눈에 띄는 게 2019년 12월, 또 12월부터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죽었는데 다시 주가가 살아나면서 지금 과정까지 올해 1월에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55,000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무조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얘들이 들어오다가도 뭐 하루 이틀 나가고 아니면 계속 나가다가 또 들어오고
어째 되었든 간에 장기적인 수급이 살아있다면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36,000원짜리를 뭐 지금 재료도 재료지만 결국에는 기간 수급으로 88,0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요한 자리까지 끌고 올라온 상태. 전 고점이 88,400원. 전 고점 부근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패턴이랑 비교를 해보신다면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다시 고점 근처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시젠인데 시젠도 기간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지만 시젠도 시간의 거래에서 약 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젠도 주기적으로 보는 종목이지만 기간에 20만 주 순매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정도 수급을 제가 최근에 시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 기간 골고루 쌍끌이 매수가 잘 들어왔으며 수급 자체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수급. 완벽한 수급은 최근에 삼성바이오도 이 완벽한 수급 때문에 주가가 이때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반등해서 60만 8천원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시젠도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초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수급을 볼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 그 적극적으로 들어온 물량이 그대로 빠져버린다면은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옳은 것만도 못하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물량이 이틀 만에 바로 빠진다 하더라도 그 빠지는 물량이 적당히 빠져야지 그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이 정도 20만 주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에 다시 20만 주 빠진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시젠을 지금 보겠습니다. 시젠이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을 하면서 14만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다시 9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다시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전 거래량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연속 상한가를 갈 만큼 굉장했던 종목이며 이 상승 과정을 보겠습니다. 2월 18일 이거는 재료가 떴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부터 이때 음봉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제대로 상승도 안 나오던 종목인데 이렇게 14만원까지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3월부터 보시면은 외국인 공매도로 많이 속을 썩였습니다. 저도 이때 시젠을 매매하면서 제가 좀 하소연을 하자면 이때 제가 그래도 외국인의 공매도만 안 나온다면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량과 추세만 봤을 때 무조건 몰빵을 하려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만한 주식이 없다. 이때 시즌만한 주식이 없었는데 이때 진짜 몰빵을 하려고 했지만 이 외국인의 지독한 공매도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 주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 공매도 그리고 기관의 무차별적 매도 이 무차별적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때 잠깐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매도가 훨씬 더 많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14만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선 진정이 되고선 현재 9만원 상태에서 기관 투자자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수급.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도 이게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크롤만 내리면은 이렇게 로딩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풀렸는데 로딩이 좀 심한 편이고 그전에도 작년 8월처럼 수급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팔아먹기 바빴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 8월 전에 계속 팔아먹기 바빴던 종목인데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좀 안 보이던 수급.
이런 게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살려놨으며 현재 시젠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안 보이던 이 엄청난 수급,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게 한 방에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시젠의 자리가 바닥을 한번 찍고선 또 한 번 찍고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EDGC랑 그리고 이 키트주들이 상승할 때 시즌을 잠깐 보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가가 보시면은 이것도 14만원까지 올랐다가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선 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뭐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 저점들이 83,000원, 이때가 79,700원. 실적이 증가하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재료는 이렇게 호재가 될 수 없지만 이런 기관 투자자의 수급, 이거는 분위기를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중요한 자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올라줘서 전 고점을 뚫어야지 위에서 물렸던 분들이 탈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가 않겠지만 이 시즌을 보시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눈에 띄는 것은 이 정도 뿐인데 그 외에도 생각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제가 최근에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좀 결과가 안 좋았는데 기관의 수급이 이것도 좀 견인을 해주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었고 외국인과 함께 합쳐가지고 주가 상승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아무리 신고가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40조 원. 주가가 이렇게 정말 심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 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런 종목에서는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고점 종목은 수급이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며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으며, 지금 딱히 생각나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또 젠백스라는 종목이 생각이 납니다. 당장 생각나는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젠백스가 이것도 기관의 수급으로 주가가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이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게 더블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은 뭐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26%에 마감했지만 그래도 체감상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에 상한가, 그 다음날에 10%, 6%까지 상승.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시세가 나올 때 기관이 들어오고선 그대로 나갔는데 이 나간 물량에 이어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33,000원. 33,000원부터 작정하고서 들어오더니 기관의 특성상 설명드렸다시피 뭐 최소가 아니고 좀 적당하다 싶으면 3거래일, 좀 길다 싶으면 5거래일인데 이거는 10거래일 정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33,000원에서 고점까지 43,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분위기를 끌어주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때 상한가 갔던 수급이 그대로 나가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였고 다시 들어오니까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하루 이틀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다면은 이렇게 반등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나왔던 매드팩토. 매드팩토라는 종목도 기관 투자자가 주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찾아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주도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상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초기부터 수급을 보시면 이때가 상장 초기입니다. 첫날에는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치지만 그 뒤부터는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3거래일 정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다가 그 다음날에 빠졌는데, 그리고 또 들어오다가 빠지고 반복하면서 주가가 계속 바닥을 치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8만원까지 급등하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빠지는 듯 해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생각보다 강했던 수급은 아닌데 수급이 준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보다는 강력한 추세와 재료, 바이오 종목, 신규 상장주 고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ITM 반도체, 종목들 다 둘러보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ITM 반도체도 이것도 기관의 작품. 이때 상장 초기부터 23,000원부터 7만원까지 전부 다 기관의 작품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 얘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으며 이게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를 비교해 보신다면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가 신고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나 신규 상장주에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다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좋게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다면 아까 젠백스처럼 이게 변수인데 이렇게 잘 들어왔다가 그대로 들어왔던 물량 그대로 뒤통수 치고 나간다. 이때는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이게 결과가 그래도 다시 고점을 뚫어주긴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안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딱 수급이 여기까지일 때는 들어왔던 물량 그대로 빠진다면 그러면은 바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올려놨던 수급 주체가 기관인데 이 올려놓았던 자리를 만들어준 기관이 그대로 그 물량을 뺐다. 그러면은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급 상위 종목도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들어왔던 물량을 한 방에 빼는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30만 주를 한 방에 빼는 거, 시젠도 20만 주를 한 방에 빼는 거, 그리고 동진세미캔, 원익 IPS 다 똑같습니다. 한 방에 빼지 않고선 얘들 특성상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한 많아봐야지 만주 2만주, 정말 많아야지 3만주 정도 나간다 하더라도 이 들어왔던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더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